안녕하세요, 대부자입니다. 오늘은 이 도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간단한 상황을 두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우선은 PC방, 게임방이나 PC방 아니면 PC방 방이나 뭐 사무실 등등 컴퓨터가 이제 여러 대, 뭐 PC방은 몇십 대 되겠죠. 이런 컴퓨터가 여러 군데 있는 환경이 있을 때 거기 있는 컴퓨터들은 주로 사양이 거의 비슷하죠. 컴퓨터 사양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PC방에 컴퓨터가 PC방에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가 뭐 몇십 대 있어요. 쭉 이렇게 몇십 대가 있는다고 치면은 여기 윈도우 뭐 OS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몇십 대를 일일이 다 한 대씩 깔까요? 물론 깔 수도 있겠죠. 근데 일일이 깔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시간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관리도 장난이 아닐 테고요. 물론 백업을 떠놓으면 되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백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겁니다. 자, 여기 PC방의 컴퓨터들이 다들 사양이 비슷한데 우선은 요거 한 대만, 뭐 특정 컴퓨터 한 대만 어떤 윈도우를 깔고요. 윈도우를 깔고 나서 요거를 뭐 옛날에 고스트나 아니면 트루 이미지,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나 등등 뭐 이렇게 처음에 어떤 윈도우의 상태를 백업해두는 툴들은 이렇게 백업을 이미지 형태로 해놓잖아요. 뭐 그림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ISO나 그런 어떤 통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윈도우를 설치한 이 컴퓨터의 그 상태를 이미지로 이렇게 떠놓으면은 자, 이거를 가지고 다른 컴퓨터들도 부팅을 시킬 수가 있겠죠. 컴퓨터 사양이 거의 똑같다고 보고. 자,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PC방도 있겠지만 이 이미지를 떠놓고 이걸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읽기만 됩니다. 읽기 쓰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네트워크 서버가 되는 어떤 컴퓨터에다가 이거를 넣어놓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이미지로 부팅을 시키는 거죠. 읽어서. 자, 그러면은 이게 부팅이 되면은 얘한테 그 부팅된 컴퓨터마다 임시 저장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만 깔린 이 이미지로 부팅을 하고 여기서 어떤 파일 관련된 작업, 뭐 프로그램을 깔거나 어떤 파일을 작성하거나 등등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면은 이 작업했던 파일들이 없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PC방 같은 경우는 윈도우만 깔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게임들도 깔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걸로 또 부팅을 하고 나서 여기 특정 게임들 쓰는 프로그램들을 깔아놓고, 자, 이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또 이미지를 떠요. 이거는 윈도우 플러스 글자로 프로그램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윈도우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이 설치된 요 저장 공간은 그 임시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키면은 요걸로 부팅이 되면서 이 임시 저장 공간에 깔렸던 프로그램이나 파일들은 다시 초기화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랑 요 윈도우 이미지 상태를 합쳐서 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요 이미지로 부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두 개가 적용된 상태로 부팅이 되겠죠. 그죠? 안 그런 PC방도 있겠지만, 뭐 요즘 주 PC방은 컴퓨터를 새로 재부팅하면은 그 초기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런 경우를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미지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띄우는 부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윈도우만 떠놓은 이미지로 부팅을 하게 되면은 그 부팅하고 나서 작업했던 파일들은 다시 재부팅을 하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게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 둘을 합친 이미지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임시 저장 공간을 별도의 또 저장 공간으로, 이거는 약간 반영구적으로 놔두고 여기에 이 파일들이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윈도우만 설치된 이미지로 부팅을 해도 이 작업했던 파일들이 날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 방법하고 아니면 이렇게 합친 이미지, 요런 걸로 하는 방법. 자, 이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더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만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도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내 컴퓨터가 있어요. 자, 내 컴퓨터, 뭐 윈도우, 맥,
리눅스 등등등, 아니면 요즘은 나스도 많이 쓰죠. 나스는 OS가 DSM이라는 걸 씁니다. 시놀로지 나스 같은 경우에 시놀로지. 자, 요게 내 컴퓨터고, 이제 그 컴퓨터는 종류가 많죠. 지금 요런 것들, 나스도 컴퓨터니까요. 자, 이 내 컴퓨터가 있고, 자, 그러면은 요 내 컴퓨터가 있으면 집에서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쓸 때 보통 062에 연결을 하잖아요. 062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 자, 062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062는 실제 인터넷이 들어오죠. 그 실제 인터넷 통신사에서 들어오는 그 케이블이 여기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통신사 IP는 통신사에서 이제 우리 집에 그 공인하는 IP가 있을 거 아니에요. 211x 얼마 얼마 x 얼마 얼마가 있고, 자, 061을 통해서 이 컴퓨터 아니면 또 다른 컴퓨터 아니면 와이파이로 어떤 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192,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복잡한데 이걸로 192, 168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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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복제 192, 168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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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제를 하고, 그리고 이 컴퓨터는 192, 168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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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IP가 배정이 될 거예요. 이 로컬 이 공간에서 이거는 이제 집이 될 수도 있고, 집이나 사무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건 이제 내 컴퓨터입니다. 내 컴퓨터에서 윈도우 OS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 자, 도커를 깔게 되면은, 자, 여기 인터넷에서 이 도커 데스크탑 윈도우용도 있고 이렇게 맥용 있고 리눅스용도 있죠. 요거를 이제 깔게 되면은 도커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자, 도커를 깔게 되면은 요런 게 생깁니다. 자, 도커 요거는 이제 서버예요. 서버 도커 서버. 네. 자, 도커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자, 우선은 하나 더 요 062의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 062는 보통 1번이죠.
062에 게이트웨이. 자, 이렇게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어떤 관문, 원래 인터넷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분산이 되는 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고요. 자, 내 컴퓨터는 192.168 뭐 3 이렇고, 또 도커는 도커 나름대로 요 자체적인 또 IP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아까 제가 이 PC방의 예를 들은 것처럼 자, 이 도커의 도커 허브. 자, 여기가 도커 허브 사이트인데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워드프레스, 이 홈페이지 저작 툴이죠. 이걸 들어가 보면은 자, 워드프레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뭐 아파치, 그리고 뭐 PHP도 버전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이렇게 워드프레스란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 이 어떤 설치 상태에 대한 이미지를 뜬다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이 도커 허브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 뭐 파이썬, 자, 파이썬 이미지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지 또? 노드? 자, 노드.js 이미지도 있고, 하여튼 온갖 어떤 프로젝트 기반의 이미지들이 여기 도커 허브의 이미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미지, 요 아까 PC방 예를 든 것처럼 이 이미지로 요 하나의 컴퓨터를 부팅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컴퓨터를 이미지를 떠서 부팅을 시킨다고 했듯이, 자, 도커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자,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컴퓨터를 부팅시키듯이 뭔가를 부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이미지를 가지고, 아까 제가 워드프레스란 걸 예로 들었듯이 이 워드프레스 이미지로 이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이거를 부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부팅이라고 했는데 컨테이너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네,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로 컴퓨터를 마치 하나의 컴퓨터를 부팅한 것처럼 가상의 어떤 미니 작은 머신이 부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컨테이너고요. 자, 이게 컨테이너고, 네,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부팅한다. 자, 어차피 이번 시간은 이 도커의 개념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번 시간 가지고 도커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자 공부를 하시는데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부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컴퓨터죠. 컴퓨터. 가상의 VM웨어라고 있잖아요. VM웨어 같이
근데 이 도커는 VMware보다는 이 컨테이너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네. 딱 그 정도로만 우선은 아시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띄우면은 컨테이너가 한 대가 아니라 이게 자 그럼 또 컨테이너 여러 컨테이너를 띄울 수가 있겠죠. 다른 아까 이 도커 허브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자 이미지 여기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프레스 이미지 아니면은 뭐 아파치 이미지 등등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여러 컨테이너들을 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은 아까 이 윈도우만 우선 이미지를 뜨고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아니면 어떤 파일 작업을 하고 그거를 합쳐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거 이미지를 만드는 게 도커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도커 파일,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것. 여기 도커 파일이라는 파일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를 접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초반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여기 워드프레스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워드프레스는 PHP랑 아파치랑 리눅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랑 파일을 합쳐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듯이 이 워드프레스도 뭐 리눅스 기반의 이미지로 시작을 해서 거기다가 아파치를 더한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PHP를 더한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워드프레스를 더한 뭐 그런 이미지일 거예요. 뭐 저도 자세히는 안 살펴봤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띄우고 이 컨테이너가 돌아가면은 이게 이 자체적으로 컨테이너가 서버, 아까 아파치,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아파치는 서버니까 이 워드프레스도 이 안에 있는 서버 프로그램을 아파치를 통해서 돌아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띄우면은 이게 서버 역할로 아마 구동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요 PC방 예로 들었을 때 이 임시 디스크에다가 파일 작업을 하면 날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구적인 별도의 어떤 저장 공간이랑 연결을 시켜서 이 컴퓨터가 껐다가 켜져도 요걸 통해서 파일 작업을 보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것이 이제 볼륨이라는 개념입니다. 볼륨. 자, 요렇게 내 컴퓨터에 그러니까 이 내 컴퓨터 윈도우나 OS 요 OS 상의 저장 공간, 요거를 볼륨이라고 합니다. 볼륨.
요것도 도커를 공부해 보시면은 이런 걸, 이런 볼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올 거예요. 네. 이런 볼륨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이 서버, 이 컨테이너가 구동이 되면은 이 서버 역할로 이게 돌아갈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 컨테이너마다 별도의 IP가 있어요. 컨테이너 IP. 이 도커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이 컨테이너 IP가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별 IP라고 할게요. 자, 컨테이너별 IP. 자, 이 컨테이너도 IP가 있을 거고, 이 컨테이너도 IP가 있고.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아파치 이미지로 부팅한 컨테이너다 하면은 아마 이 컨테이너는 80번 포트가 배정이 될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뭐 어떤 컨테이너는 여기는 뭐 다른 어떤 이미지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MySQL 이미지를 쓴다 그럼 그건 아마 이 컨테이너에서 3306 포트로 돌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컨테이너별로 IP가 있고 그 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쓰는 IP가 아니라 포트가 있어요. 포트 번호. 네. 포트 번호. 자, 이거는 이제 이 도커 안에서 이루어진 환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포트 매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포트 매핑. 자, 이 포트 매핑이란 건 말 그대로 이 컨테이너 포트, 자, 컨테이너 별 포트랑 내 컴퓨터 포트랑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내 컴퓨터라고 하면은, 자, 내 컴퓨터. 자, 내 컴퓨터는 이 자체적으로 127.0.0.12나 아니면 로컬 호스트라고 불리고요. 자, 여기에 포트들 땡땡하고 포트를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 포트가 80번인데 여기서는 이 컨테이너의 80번 포트에서 내 컴퓨터에 8080 포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8080)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게 내 컴퓨터 포트예요. 그리고 오른쪽 게 컨테이너 포트고요. 자, 요거를 로컬 호스트 포트, 컨테이너 포트.
자,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아파치나 워드프레스, 뭐 워드프레스를 여기 컨테이너로 띄웠다. 그러면 얘가 그 워드프레스 뒷단에 있는 아파치가 돌아가면서 80번 포트로 돌아갈 것이고, 그거를 내 컴퓨터의 8080 포트,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의 8080 포트랑 연결을 시킨다 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내 요 IP가 192.168.03이잖아요. 아니 뭐 XXX3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8080 하게 되면은 요 컨테이너에 있는 워드프레스가 뜨게 돼요. 웹브라우저에서 요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나 다른 장치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포트 매핑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내 컴퓨터랑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도커를 공부하시는데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워드프레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얘 혼자서 독립적으로는 못 돌아가고요. DB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랑 돌아가야 돼요. 연동을 해서. 그럼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가 따로 이렇게 하나 돌리고, 얘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돌려서 둘이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링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링크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떤 베이스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뭐 도커 파일이라고 있죠. 아니면 꼭 도커 파일이 아니라 어떤 베이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또 컨테이너를 띄우고, 자, 어떤 여러 컨테이너를 띄우고, 그 컨테이너 둘이를 연동시키고, 외부에서 어떤 내 컴퓨터에 어떤 포트랑 매핑시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 것이 도커 컴포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도커 컴포즈라는 것도 여기다가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워드프레스 도커 컴포즈 이그젬플,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도커 컴포즈 내용이 여기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DB 그리고 워드프레스 서비스라고 해서 DB 서비스, 워드프레스 서비스, 이게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DB 컨테이너. 그래서 이 DB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MySQL 이미지를 써서 볼륨, 아까 제가 볼륨 말씀드렸죠. 볼륨.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의 저장 공간이랑 내 컴퓨터 상의 저장 공간을 매핑을 시켜주는 걸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륨은 이렇게 쓰고, 그리고 뭐 리스타트 올레이즈는 이제 이 컨테이너가 죽었을 때 계속 재실행 시키도록 하는 옵션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DB니까 이런 기본 환경 변수가 필요해요. MySQL이니까 이 DB 패스워드나 루트 패스워드나 뭐 기본 생성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유저, 패스워드 이런 설정 값이 필요하고 요게 environment라는 것이고요. 그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DB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요 DB 컨테이너에 그러면 그 DB 컨테이너에 접속하는 요런 환경 변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볼륨즈 이거는 이제 이 볼륨즈는 또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볼륨즈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요 볼륨하고 여기 있는 요 볼륨스랑 요 밖에 있는 또 요 볼륨스랑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실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도커 컴포즈는 이미지를 생성해서 컨테이너 필요한 컨테이너들을 띄우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어떤 포트를 매핑시키고 해서 실제적인 서비스를 구동을 하는 것을 도커 컴포즈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항목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를 이제 실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간단한 구성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워드프레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요 화면은 저희 집에 있는 시놀로지 나스 운영체제고요. 요거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시놀로지 나스라고 뭐 별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놀로지 나스 이 운영체제도 이제 DS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가벼운 리눅스 기반의 OS예요. 우리 윈도우 같이. 그럼 여기에도 도커를 깔 수가 있어요. 자, 도커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DSM 버전에 따라서 이 컨테이너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제가 설치를 한 상태고요. 컨테이너 매니저를 띄우면은 자, 이미지라는 게 있죠. 그리고 레지스트리. 이 레지스트리가 이 도커 허브 도커 허브 뭐 요런 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요 레지스트리에서 워드프레스가 나오죠. 이렇게 비트남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워드프레스라고 해서 검색해 보면은 자, 똑같죠. 요 도커 허브에서 검색한 워드프레스, 비트남이 워드프레스 등등등 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MySQL, NGINX, 노드, 워드프레스 이렇게 이미지를 받은 거고요. 알파인 요건 리눅스만 돼 있는 이미지고요. 7MB 밖에 안 됩니다. 되게 가볍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를 띄웠어요. 자, 워드프레스 3개를 띄웠고 그 워드프레스가 연결한 데이터베이스 MySQL이고요. 그리고 노드로 이렇게 띄웠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요게 1번 워드프레스 사이트고 이게 2번 워드프레스 사이트고 어쨌든 3번은 지금 제가 요 HTTPS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3번도 지금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개. 자, 이렇게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드프레스 3번의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설정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 설정, 이 로컬 쪽 포트 그리고 컨테이너 포트. 지금 이 로컬은 이 시놀로지 나스
포트를 말하는 거고요. 이 80은 컨테이너 포트. 그리고 여기 환경 변수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죠. db 네임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자 링크 WP3는 지금 링크가 안 돼 있고, 요 WP2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연결할 컨테이너에서 db2 dbwp2 요 컨테이너랑 연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띄운 겁니다. 뭐 2개를 띄워놨는데 3개, 4개 마음대로 막 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개념들, 도커 파일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 도커 컴포즈는 뭘 하는 것, 이런 포트 매핑, 그리고 볼륨,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아마 도커를 공부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해보면은, 제가 요거는 내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요 또 다른 컴퓨터도 약간 요 나스, 예를 들어서 나스 같은 경우도 이거랑 똑같이 돼 있어요. 나스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스의 요 IP가 공유기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도커하고는 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공유기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 이 외부 인터넷, 이 통신사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IP가 있죠. 요 IP에 몇 번 포트를 하면은 공유기 안에 있는 이 컴퓨터들 중에 몇 번 포트로 연결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스 여기에 내가 연결을 시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이나 뭐 DMZ 등등의 IP 타임 공유기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설정이 있을 겁니다. 그럼 포트 포워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11xx 그 외부 인터넷 주소, 통신사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주소에 뭐 5555 이런 포트를 배정했다. 그럼 그 5555를 입력했을 때는 이 공유기를 통해서 요 나스의 특정 포트에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공유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도커 컨테이너 요거랑 연결을 하려면은, 자, 이 컨테이너가 이 로컬 호스트에 8080이랑 연결했다. 그러면 여기에 192.168xxx38080 요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8080 192.168xxx38080 포트를 요 공유기에 또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뭐 4444랑 요 8080 이렇게 연결을 또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외부 인터넷에서 4444 포트를 입력하면은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요거는 이 컨테이너에 몇 번 포트랑 연결이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포트 매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 매핑을 뭐 오래 하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그게 다 되는데, 근데 포트 매핑 같은 거 하려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포트 구성을 매핑 시키는 구조를 이렇게 직접 도식화해서 연결을 해보고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시놀로지 나스 얘기가 나와서, 이 시놀로지 나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DNS 서버가 있어요. DNS 서버. 그래서 도메인 하나 구입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카페24나 뭐 저기 뭐 등등의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호스팅 업체가 있잖아요. 카페24나 가비아나 뭐 등등등 그런 데서 도메인을 구매를 하시고
거기 안에 보면은 DNS 서버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DNS 서버를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 NAS에 설정된 DNS NS 값 ns1.blueweber.net, 요거를 그 가비아나 카페24 거기 DNS 서버에 요 주소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그 도메인을 연결했을 때 이 NAS가 도메인 네임 서버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도메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서브 도메인들을 만들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생성의 A-타입 을 통해서 내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게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 포트를 이제 연결을 하려면은 이 NAS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자세한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제휴판에 이 로그인 포털에 가게 되면은 고급의 역방향 프록시라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docker wp3 여기 같은 경우는, 자, wp3. 요걸로 접속을 했을 때 저의 내부망 이 NAS의 8181 포트로 접속이 되게끔, 자, 역방향 프록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서브 도메인도 내 NAS 도커랑 그 이미지 컨테이너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쭉 한번 훑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시간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우선은 전반적인 개요만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커를 처음 공부하실 때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도커는 아마 이제는 필수로 공부해야 될 필수 스킬 트리, 내가 그 개발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 스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커의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